전이는 연주 진류군 기호현 출신으로 용모가 남자답게 생겼고 완력은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었으며 고든 의지와 절개가 있어 협계 그 자체인 인물이었습니다. 전이는 유씨라는 인물과 친분이 있었는데 유씨는 이영이라는 인물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이는 유씨를 위해 복수를 할 마음을 먹었지만 이영은 과거에 고을의 장을 역임했었던 인물이라 집안의 경비를 매우 삼엄하게 하여 집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전이는 꾀를 내어 방문객으로 가장한 뒤 닭과 술을 실은 수레를 끌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고 조용히 품속에서 칼을 꺼내 이영과 그의 아내를 죽인 후에 수레에 넣어둔 화극을 가지고 걸어 나옵니다. 이후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이를 추격했으나 전이의 포스에 눌려 그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이는 사오리를 간 뒤 자신의 동료들과 합류하여 계속 뒤따라오던 수백 명의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며 그곳에서 벗어납니다. 전이는 이 일로 인해 호걸로 인식되었다고 하는데 하우돈이 자신의 스승을 모욕한 이를 죽여 칭찬받은 것처럼 당시에는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명분을 갖췄다면 그 행위가 오히려 명성을 올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초평연간에 장막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 전이는 장막의 사병이 되어 조총이라는 인물에게 소속되었고 이후 장막이 조조에게 합류하자 전이 또한 조조군에 귀속되었는데 전이는 하우돈 밑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 공을 세워 사마에 임명됩니다. 조조는 서주 침공을 나섰다가 장막 진궁 여포에게 뒤통수를 맞고 본거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자 서주를 포기하고 연주로 돌아와 여포의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한 번은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복양에서 서쪽으로 사오리쯤 되는 곳에 있는 여포의 군대를 격파했는데 조조가 미처 군대를 물리기 전에 여포가 직접 이끄는 구원군이 도착하여 삼면에서 조조의 군대를 공격했고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수십 차례 교전을 벌이며 격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이에 조조가 적진을 뚫고 나갈 병사를 소집하자 전이가 가장 먼저 참가하여 이후에 응모한 수십 명의 병사들을 통솔하게 되었고 이들은 모두 두꺼운 옷과 두 겹의 갑옷을 입은 뒤 방패는 들지 않고 긴 창과 화극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쪽에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전이는 병사들과 함께 서쪽으로 가서 적과 맞섰는데 그곳에선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이는 병사들에게 적군이 10발자국까지 접근해오면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말했고 병사가 10발자국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전이는 5발자국까지 왔을 때 다시 보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곧 병사들이 두려워하며 긴급하게 적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외치자 전이는 손에 쥐고 있던 10여 개의 화극을 들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일어나 적들을 향해 돌격합니다. 전이가 무쌍처럼 화극을 던지고 휘두르자 화극이 닿은 적들 중 고꾸라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전이의 무용으로 여포의 군대는 퇴각해버립니다. 조조는 전이를 도의로 임명하여 항상 자신의 옆에 두고 친위병 수백 명을 다스리게 하여 호위도 맡깁니다. 전이는 성품이 충성스러웠기에 날이 밝을 때는 하루 종일 서서 조조를 수행했고 밤이 되면 조조가 있는 장막 부근에서 잠을 자며 집으로 돌아가 자는 일이 드물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처럼 전이는 조조의 신임에 부응하여 조조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전이는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였고 특히 주량은 보통 사람의 배나 되었기에 조조는 매번 전이에게 많은 음식과 술을 하사하여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고 이와 같은 전이의 호방함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완의 장수를 토벌하기 위해 나섰는데 장수는 조조의 세력이 강대함을 알고는 곧바로 항복해버립니다. 조조는 전투를 벌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장수가 그대로 항복해버리니 매우 기뻐하며 장수와 그의 수하들을 영접하여 큰 연회를 엽니다. 조조는 장수와 그의 수하들에게 돌아가며 술을 주었는데 전이는 조조의 바로 뒤에서 도끼날이 한 척이나 되는 큰 도끼를 들고 서 있으며 조조가 술을 주기 위해 한 사람 앞으로 갈 때마다 그 상대를 주시했기에 장수와 그의 수하들은 기가 눌려 전이를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여일 후 장수는 조조가 자신의 숙모인 추씨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반란을 일으켜 조조를 공격했고, 조조는 예상치 못한 기습에 가볍게 무장한 기병을 이끌고 도망쳤는데 전위가 성문 한가운데에 서서 적의 추격을 막았기에 조조는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장수의 군대는 전위를 피해 흩어져서 다른 문을 통해 들어와 공격을 했고, 전위는 1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죽을 각오로 맞섰는데 한 사람당 10명을 감당하며 싸웠다고 합니다. 전위는 긴 화극으로 좌우를 공격하여 그가 한번 휘두를 때마다 10여 개의 창이 부러졌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전위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적의 군대는 계속 충원되었기에 전위의 부하들은 모두 죽거나 부상당해 전투불능 상태에 빠졌고, 전위도 수십 군데의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전위는 멈추지 않고 미친듯이 싸우며 자신을 포박하기 위해 다가온 2명의 적을 양 겨드랑이에 끼워 죽이는 완력을 보여주고는 다시 적들을 향해 돌진하여 몇 명을 더 죽였으나 그도 사람이었던지라 상처가 더욱 심해지는 바람에 큰 소리로 욕을 하고는 눈을 부릅뜬 채로 죽습니다. 장수의 병사들은 전위가 죽고 나서야 앞으로 나아가 그의 머리를 베었고, 그가 보여준 괴력 때문인지 전군이 돌아가며 그의 시신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탈출에 성공하여 무음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전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으며 사람을 보내 전위의 시신을 찾아온 뒤 직접 전위의 시신 앞에 가서 곡을 했다고 합니다. 전위가 장막 휘하에 있었을 때 대장의 깃발이 쓰러졌는데 그 깃발이 매우 크고 무거워 다른 병사들은 들 수가 없었지만 전위는 단 한 손으로 그 깃발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니 그의 완력은 보통 사람의 것을 아득히 뛰어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위는 항상 큰 쌍극과 칼 등의 병기를 갖고 다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군중에서는 장막 아래 장사 중에 전위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80근의 쌍극을 항상 들고 다닌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조조는 전위의 시신을 양읍에 안장하였고 매번 양읍을 지날 때마다 전위의 제사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전위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